안녕하세요. 건강한 중년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 바로 하룻밤에 깊은 잠을 자는 비결, 나이 들수록 필요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자는 시간이 줄고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책을 다룰 건데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다양하게 접근해 볼게요. 마음을 편히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밤새 뒤척이고 몇 번씩 깨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 우리 몸은 이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좀 쉬고 싶다. 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신호 무시하다 보면 몸은 더 지쳐갑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들까요? 바로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 패턴이 바뀌는 이유.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 자체가 변해요.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지만 이제는 쉽게 잠이 오지 않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이 되면 졸리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점점 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신경계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신경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다 보니 잠의 질이 떨어지고 쉽게 깨어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더 부르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이유도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결빛과의 싸움. 여러분, 빛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신가요? 너무 강한 빛에 노출되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저녁 7시 불을 환하게 켜놓고 텔레비전, 핸드폰까지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뇌는 아직 활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 결과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차분한 조명으로 바꾸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빛의 강도를 낮춰주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점점 졸리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비결, 나만의 침실 환경 만들기. 침실, 과연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침실을 그저 자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침실은 내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어야 해요. 너무 더운 방, 너무 추운 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1820도가 가장 좋은 수면 온도라고 말해요. 또한 침구도 중요해요. 지나치게 푹신한 침대나 너무 딱딱한 침대는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푹신함이 가장 좋을까요? 자,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푹신하지도 않은 적당한 탄성의 침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 안정감을 느끼고 더 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비결, 스트레스 해소 방법. 스트레스, 수면의 적 중 하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긴장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명상이라는 게 꼭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혹은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돼요.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더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어요. 하루를 마감할 때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풀어주면 한결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 수면 리듬을 맞추기.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패턴을 유지하면 몸도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자고 평일에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반복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번 패턴을 만들면 조금씩 점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비결 음식과 음료의 영향.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잠자기 전에 커피 한 잔 어떨까요? 흔히들 커피 한 잔쯤이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음료가 좋을까요? 따뜻한 둥글레차나 카모마일 차 같은 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서 잠들기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깊은 잠을 부르는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스스로에게 잠을 선물하라.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느라 잠의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잠을 잘 자면 그만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으니 나는 잠을 잘 자도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깊은 잠을 자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빛 조절, 침실 환경, 스트레스 해소, 규칙적인 수면 패턴, 그리고 음식과 음료 조절까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깊은 잠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중년 라이프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